공부할 내용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인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연립 1차 방정식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뭐 문제 유형이 뭐 1번,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나눠져 있는데 이 개념을 보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건지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 유형 보겠습니다. 11번은 1차랑 2차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에요. 문제 보시면은 여기는 xy에 대한 1차고요. 여기는 xy에 대한 2차예요. 맞죠? 1차랑 2차, 여기도 1차랑 2차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문제 유형이 되게 쉬운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자 하나를 다른 문자로 바꿔치기 하는 건데 뭐 요 1차를 먼저 변형을 시켜야 돼. 여기서 마이너스 y를 뒤로 넘기고 얘를 뒤로 넘기면은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y는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면은 3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요 y를 밑에 있는 식 y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요 밑에 식이 다 x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y에다가 요 x에 대한 식을 집어넣으면은 요 식이 다 x에 대한 식이 되기 때문에 x를 구할 수가 실제로 구할 수가 있다고. 따라서 요 y 자리에 3x-2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2x제곱 마이너스 3x 괄호 열고 3x-2 그리고 플러스 요 y 자리에 3x-2를 집어넣으셔서 3x-2의 제곱은 0. 일단 여기까지 좀 필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 x에 대한 2차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요 x에 대한 2차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으로 정리가 돼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x를 구할 수가 있죠. 인수분해 때려서 xx 2, 1, 마마 이렇게 주면은 x가 두 개 나와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 또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이거든. 그럼 x가 2일 때는 y는 요 처음에 요 x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6에서 2를 빼주니까 y는 4. 이렇게 한 쌍의 해가 나오고요. x가 1일 때는 또 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3에서 2를 빼주니까 y는 1. 이렇게 해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의 해가 나오겠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1차랑 2차가 있으면은 요 1차에 대한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y를 넘기고 요 4를 다시 뒤로 넘겨서 y는 x-4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 y 자리에다가 x-4를 집어넣어서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y 자리에 x-4 플러스 y 자리에 x-4 집어넣어서 x-제곱은 4. 그리고 요거를 다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근우, 우빈, 정리해봐. 네,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선생님이랑 똑같이 나왔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할 수 있지?
네, 넘어갈게요. 1차랑 2차가 나와 있을 때는 문제가 쉬운데요. 자,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2차랑 2차, 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 문제를 풀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얘도 보니까 xy에 대한 2차고 얘도 xy에 대한 2차예요. 얘도 xy에 대한 2차고 얘도 xy에 대한 2차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요 2차랑 2차 중에 뭐에 더 초점을 줘야 되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식에 초점을 두시는 게 좋아요. 인수분해가 되는 놈한테.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 요 위에 거는 인수분해 할 수 있지. 그죠? 요 밑에 거는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맞죠? 그럼 가능하면 되는 거 먼저 해. 그래서 요거를 먼저 집중을 하셔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세요.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하시면은 첫 번째 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힌트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가 0이거나 또는 두 가지 x 마이너스 y가 0이다. 두 가지로 분류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x 플러스 y가 0이라는 소리는 y를 마이너스 x로 생각해서 밑에 거를 풀란 소리고 얘는 y를 x로 생각해서 밑에 방정식을 풀란 소리예요.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y가 마이너스 x라면은 요 밑에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x제곱 요 마이너스 x 자리에 다시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지. 얘가 뭐가 돼야 돼요? 9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4x제곱에서 3x제곱 빼주니까 x제곱이 9가 되는 거고 요때 x가 두 가지가 나와요. x가 될 수 있는 건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x는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x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데 x가 3이라면은 요 x자리에 3을 집어넣어서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예요.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한 쌍이가 나오는 거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y가 플러스 3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또 한 쌍이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y랑 x랑 같을 때는 요 y 자리에 다시 x를 집어넣으셔서 4x 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9를 만족하도록 하는 그럼 5x제곱 빼기 2x제곱이니까 3x제곱이에요. 이게 5x제곱에서 2x제곱 빼주니까 3x제곱이고 x제곱이 3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두 가지로 x는 루트 3일 수도 있고 x는 루트 3일 수도 있고 x는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어. 그럼 x가 루트 3일 때는 y도 x랑 같을 거니까 y도 루트 3이란 소리고요.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은 y도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한 쌍, 또 이렇게 한 쌍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총 4쌍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4쌍의 해를. 그래서 이렇게 해가 나온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잔상을 가지시고 혼자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자, 옆에 문제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는 2차식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2차식 중에 뭐를 인수분해 할 수 있느냐를 인수분해되는 식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자, 얘를 인수분해 할까? 얘를 인수분해 할까? 1번, 2번. 1번이요? 네, 1번 인수분해 되겠죠? 얘 인수분해 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을 인수분해 할 건데 x제곱은 x 곱하기 x로 쪼개주고 2y제곱은 2y랑 y로 쪼개주면서 한쪽에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를 주게 되면은 플러스 xy 마이너스 2xy니까 더해져서 마이너스 xy가 나오겠네요. 좀 더 예쁘게 적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럼 사실 첫 번째 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힌트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소리니까 x가 2y거나 x가 마이너스 y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분류를 할 때 크게 x가 2y일 때랑 나누셔서 x가 마이너스 y일 때 두 가지로 나눠주세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x자리에 2y를 집어넣어. x자리에 2y. 2y 집어넣으면은 2y의 제곱이니까 4y제곱 플러스 2y제곱 해서 6y제곱이 6이 되는 거고 y제곱이 1이 되는 거고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y가 1일 수도 있고 y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럼 y가 1이면 y 자리에 1 집어넣어서 x는 이때 2란 소리고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x는 마이너스 2란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쌍 또 이렇게 한 쌍의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y일 때는 x 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셔서 마이너스 y의 제곱이 y제곱이니까 3y 제곱이 6을 만족해야 되고 y제곱은 2가 돼야 되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돼요. y는 루트 2일 수도 있고 y는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도 있고 그럼 x는 부호가 반대가 될 거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2, x는 플러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한 쌍, 두 쌍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의 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진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밑에 문제를 가지고. 자, 세 번째. 필수 예제 13번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요. 이거를 조금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얘들아 봐봐. 앞으로 너네가 혹시 x 플러스 y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쌤이 물어보는 거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x 플러스 y가 8이고 x 플러스 y가 8이고 x 곱하기 y가 15일 때 요걸 만족하도록 하는 xy를 구해봐. 이게 연립방정식입니다.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y에 대한 합과 xy에 대한 곱만 가르쳐주고 두 개 더해서 8이 되고 두 개 곱해서 15가 되는 xy가 뭐냐, 만약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면은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걸 야, 두 개 더해서 8이고 두 개 곱해서 15가 돼. 그럼 x랑 y가 x가 뭐일 수도 있고 3, y가 뭐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반대로 x가 뭐이고 5이고 y가 뭐일 수도 있어요. 3일 수도 있겠죠. 이런 해는 좀 상식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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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숫자가 조금 복잡해지면 너네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만약 합과 곱을 가르쳐주고 xy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x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y를 베타라고 생각하세요. x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y를 베타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공부하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공부했어. 합이 8이고 곱이 15, 알파랑 베타를 근이라고 하는데 두 근의 합이 8이고 두 근의 곱이 15인 2차 방정식을 한번 꾸며보시면은 x제곱 해주고 합의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8x 그리고 뒤에 플러스 곱은 15는 0 이런 식으로 때리게 되면은 얘가 xx 그리고 15가 5랑 3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x는 5, x는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때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 근이 알파가 3, 베타가 5일 수도 있고 알파가 5, 베타가 3일 수도 있다는 소리야.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대칭식 연립 방정식을 풀라고 하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곱은 알고 있어요. x랑 y의 곱을 가르쳐줬어. 근데 합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합을 구해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을 식변형할 수가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예요. 얘가 34예요. 자, 집중. 근데 x 곱하기 y를 15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기 15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0이 되고 뒤로 넘겨주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이 64야. 그럼 x 플러스 y가 8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8일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 따라서 x 플러스 y가 8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x 플러스 y가 8이든 마이너스 8이든 여기다가 8,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 다시 요 놈이 64가 될 거고 64 마이너스 2xy가 34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넘기고 넘겨주면은 x 곱하기 y는 15란 소리예요. 그리고 x 곱하기 y는 15란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나와 있던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두 가지 연립방정식을 다시 만들어낸 거야. 합이 8이고 곱이 15인 xy, 합이 마이너스 8이고 곱이 15인 xy를 각각 구하는 걸로 다시 분류를 하셔서 이때 xy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눈에 좀 보기 쉬우니까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두 개 더해서 8이고 두 개 곱해서 15가 되는 xy는 x가 3이고 y가 5일 수도 있고요.
x가 5이고 y가 3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의 애를 구한 거야. 요건 어떻게 되겠니?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8이고 두 개 곱해서 15야. 그럼 이때 x가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요. 자, 이때 x가 마이너스 5이고 y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총 4쌍의 애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진이 따라왔어? 네. 두 번째 풀이 방법. 문자를 하나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사실 x 곱하기 y가 15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x로 나눠주면 y는 x분의 15라고 나타낼 수 있거든. x분의 15. 그럼 이 y 자리에 x분의 15를 집어넣으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5의 제곱. 15의 제곱 125인가? 225죠. 미안해. 225죠. 225가 뭐를 만족해야 되는 34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좌변이랑 우변에 똑같이 x제곱을 곱하면은 얘가 x 4제곱 플러스 225 그리고 34x제곱이 뒤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34x제곱은 0이 되는 건데 이렇게 짝수차 지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4차 방정식을 x제곱을 뭐 다시 대문자 x로 치환하셔서 구할 수도 있어요. 기왕 한 김에 한번 해볼게요. x 4제곱 마이너스 34x제곱 플러스 225는 0인데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면은 스몰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4x 플러스 225가 돼요. 는 0. 225 어떻게 쪼개야 될까? 9랑 25로 쪼개지나? 9, 25. 9랑 25 곱하면 몇이야? 될 것 같은데? 225가 25에다 9 곱해보세요. 9, 5, 45, 9, 28 되네요. 9랑 25로 이렇게 쪼개시면은 이렇게 대문자 x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대문자 x가 스몰 x제곱이었으니까 x제곱이 9란 소리예요. x제곱이 9일 수도 있고 x제곱이 25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x는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x는 3일 수도 있고 x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x는 5일 수도 있고 x는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x가 3이라면은 최초의 식 x 자리에 3 집어넣어서 어차피 x 곱하기 y는 15니까 x가 3이라는 y는 뭐가 될까요? 두 개 곱해서 15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한 쌍이가 나올 거고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y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x가 5라면 y는 3이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5라면 y는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이런 해가 나올 거란 말이야. 아까 답이랑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풀이를 둘 다 알고 계시고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14번. 이 연립방정식의 한 쌍의 해를 가지란 소리는 x 하나에 y 하나만, x 하나에 y 하나만 이렇게 나오라는 소리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해가 하나만 나오는 소리예요. x 하나에 y 하나 해서 이렇게 한 쌍의 해만 존재하는 소리야. 한번 센스를 발휘해서 필수예제 14번을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새끼야, 응? 왜 안 풀었어? 푼 사람? 우리 우빈 풀었어? 우리 우빈이 답 뭐 나왔어요? 땡. 뭘 구한 거지? 푼 사람? 누구 하는 거야? 3이랑 마이너스 3.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연립방정식인데 집중, 요거 얘들아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 말 잘 들으면 선생님 금방 끝내드릴 거예요, 오늘. 근데 심해서 너처럼 쉽게 자고 그러면 선생님 안 끝내준다. 계속 한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14번. 선생님이 아까 문제 풀면서 1차랑 2차가 혼용되어 있을 때는 1차에 집중을 해서 문자를 변형시키라고 했어요. 이거 몇 차예요? 1차예요. XY에 대한 1차예요. 얘 몇 차예요? 2차예요. 가장 높은 차수를 보는 겁니다. XY에 대한 2차입니다. 어쨌든 최고차, 높은 차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은 요 1차식에서 y를 x로 바꾸든지 x를 y로 바꾸세요. 자, 그러면 뭐 y를 만약 x로 바꾼다 또는 x를 마이너스 y로 바꾼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 y에 대한 2차 있으니까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은 x를 k-y라고 바꿔놓고 요 x 자리에 k-y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자리에 k-y에다가 y를 한 번 더 곱한 다음에 는 3이라고 밑에 식을 변형을 시킬게요. 그럼 이게 y에 대한 식이 되거든. y에 대한 식. 자,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정리해 보면은 요 부분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ky로 정리가 될 거고 2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ky가 되네요. 그리고 플러스 3이 뒤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 y제곱이랑 마이너스 2y제곱이 정리가 되니까 마이너스 3y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2ky 마이너스 3은 0으로 식이 정리가 될 거고 요 마이너스 보기가 싫으니까 선생님이 마이너스 걸어서 3y제곱 마이너스 2ky 플러스 3은 0으로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위의 식을 통해서 밑의 식을 y에 대한 2차 방정식꼴로 정리를 했는데 자, 집중해서 잘 봐야 돼요. y에 대한 2차 방정식꼴로 정리를 했는데 만약 요게 인수분해가 돼서 만약 y-1 곱하기 y-2는 0처럼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 만약 y가 1이고 y가 2면은 그때 x도 하나 나올 거고 그때 x도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몇 쌍해를 갖는 거예요? 두 쌍해를 갖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소리는 y 하나에 x 하나만 나오라는 소리라고. 그 말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안 된다는 소리고 얘가 y-1의 완전 제곱은 0처럼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야. 얘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되면서 이게 중근을 가지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 d가 0이기 때문에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y의 개수를 b라고 생각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이니까 4k 제곱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3이고 c가 3이야. 곱하기 3은 0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k가 두 개 나옵니다. 자, 그러면 3, 3은 9, 4, 36 여기까지가 36이죠. 맞죠? 36이죠. 플러스 36 뒤로 넘기면은 요게 우변이 36이 되고요. 4로 약분시키면 4, 9, 36이고 그때 k가 두 개가 나와요. k가 9, 3일 수도 있고 k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은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니까 진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k가 3이면은 요 k 자리에 지금 3이 들어가면서 얘가 마이너스 6y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제 y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 3으로 약분시키면 y제곱 마이너스 잠깐만 어떻게 된 거죠? 이런 k 자리에 지금 3 집어넣으면 이게 6이죠? 미안합니다. 자, 다시요. 3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은 0 그러면은 3, 3 약분시키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해서 y-1의 완전 제곱은 0이 되면서 이때 y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y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k가 3일 때 k가 지금 3이라고 확정을 지는 거니까 그때 x는 3-y가 되는 거고 y가 1이라고 구해놨으니까 그때 x는 0이지. x는 0. 이렇게 한 쌍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k가 3일 때. k가 마이너스 3일 때도 마찬가지야. k가 마이너스 3이라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3 집어넣을 거니까 이 부분만 플러스가 될 거고 이 부분만 플러스가 될 거고 이 부분만 이제 플러스가 돼서 그때는 y가 마이너스 1을 가질 거고 그때 한 쌍의 나머지 해는 x가 아까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k 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되면서 3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라는 한 쌍에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k가 3일 때 k가 3일 때 이렇게 한 쌍해가 나오는 거고 요건 k가 마이너스 3일 때 나머지 한 쌍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지. 어쨌든 한 쌍해를 갖도록 하는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을 내는 게 맞고 집요하게 k가 3일 때 해가 뭐냐 k가 마이너스 3일 때 한 쌍해가 뭐냐 라고 물어봐도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필수 예제 15번. 9하고 8. 9하고 8이요? 네. 9랑 8이요? 9랑 8? 네. 우민이 뭐 나왔어? 12라고요. 12랑 5? 네. 그는 뭐 나왔어? 10이라고요. 아, 10이야. 우민이 뭐 나왔어? 10이라고요. 야, 너 역적이야. 그러니까 집중해. 어? 이 새끼 되는 새끼가 안 되고 하니까 저러고 있어. 아주 그냥. 야, 그냥 잠을 깨야지.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임마. 어? 벌떡 일어나서 뒤에서 수업 듣고 막 그런 전투적인 마음으로 어? 전쟁에 임해야지 뭐. 어? 될 거 아니냐. 자, 아까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활용 문제인데 식을 잘 세우셔야 돼요. 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대요. 그럼 선생님이 우선은 직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좀 예쁘게 하나 그려놓고 원도 선생님이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 직사각형이 원에 내접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요런 상황이겠죠. 네, 요런 상황일 거고 요렇게 연결시키면은 여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겠죠. 네, 요런 상황이 될 거고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드리면은 요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란 소리예요? 13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일단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가로의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잡을 건데 그럼 얘가 x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얘가 세로의 길이니까 얘를 y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네. 끝났죠? 여기 직각이니까 피타 쓰시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3의 제곱 169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69다 라고 식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니까 x 2개 y 2개 더한 2 곱하기 x 플러스 y가 둘레의 길이 34가 된다는 소리니까 2로 약분 쳐주면 x 플러스 y가 17이라는 소리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주면은 제일 앞에 기본 문제 유형으로 다시 빠지는 거고 그죠? 그럼 요거를 y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17-x라고 바꿔치기 한 다음에 요 y 자리에 17-x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었지 우민이? 그냥 그 피타고라스 저는 숫자가 외우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여기다 집어넣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17-x의 완전제곱이 169. 아, 숫자가 커진다. 나 좀 도와줄래? 17의 제곱 몇이니? 289. 289야? 289 마이너스 34x 플러스 x제곱이니까 x제곱 더해서 2x제곱 이렇게 해주고 169 289에서 169 한 번만 빼줄래? 220이야? 120이야? 120 플러스 120은 0.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이 약분시키면은 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60은 0. 60? 10이랑 5로 쪼갤 수가 있죠? xx 12, 5. 마이너스 주면은 x가 될 수 있는 게 12 또는 5예요. x는 12, x는 5가 될 수 있어요. 그럼 x가 12라면은 두 개 더해서 17이 나와야 되니까 x가 12일 때는 y는 5가 될 거고요. x가 5일 때 y는 1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이가 나왔는데 직사각형의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x가 y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x가 y보다 커야 되니까 12, 가로의 길이가 12, 세로의 길이가 5였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 풀어야 돼. 그럼 왜 안 풀었어, 그러면? 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활용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데 일단은 네. 16번 먼저 푼 다음에 공통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6번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공통금. 자, 쌤이 풀어드릴 테니까 혹시 푼 사람? 근우 풀었니? 저요. 우빈이 다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이요. 근우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 나왔어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민이 뭐 나왔어? 잘 모르겠지? 틀렸어요. 자, 뭐 답을 내가 얘기를 안 해줬는데 네가 틀렸는지 맞는지 어떻게 하니? 자, 얘들아 한번 봐봐. 공통근 선생님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공통근을 갖는 2차 방정식. 자, 집중해서 잘 봐야 돼. 문제마다 좀 유형이 조금씩 다르니까 집중해서 잘 보세요. 2차 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2차 방정식이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근과 여기서 나온 근이 하나가 겹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서 만약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만약 인수분해가 됐다면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도 x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알파라는 공통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는 0꼴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지 요 방정식에서 알파라는 근과 요 방정식에서도 알파라는 근으로 지금 겹칠 수 있다. 공통근이 하나 있어야 돼요. 공통근이 하나. 그래서 그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때 공통근을 알파라고 가정을 하세요. 알파가 요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고 요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근이라는 거는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이기 때문에 요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해야 되고 요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도 요 등호가 성립해야 돼. 그럼 알파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도 결국에 연립방정식이거든. 문자가 두 개예요. 알파랑 k, 알파랑 k. 모르는 문자 개수만큼 조건식 두 개가 등장했기 때문에 무조건 연립이 됩니다. 근데 공통근 문제를 풀 때는 공통근을 대입한 다음에 한쪽에서 한쪽을 빼거나 한쪽에서 한쪽을 더해 주셔야 돼. 여기서 식을 어떻게 변형시키냐?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바로 빼볼게요. 그럼 알파 제곱이 날아가고 얘에서 얘를 빼주니까 문제 유형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k-2 알파로 빠지고요. 얘에서 얘를 빼주니까 이 부분이 이제 플러스 k가 되고요. 마이너스 2는 고도로 떨어져서 k-2가 고도로 떨어지면서 깔끔하게 공통 인수인 k-2가 등장하면서 k-1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럼 k-2가 빠지면서 괄호가 열리고 알파 플러스 1은 0꼴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힌트는 k가 2이거나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k가 2일 수도 있고 또는이야, 또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k가 2이거나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통근을 갖는 거예요. 겹치는 근이 나온다는 소리인데 확인을 해봐야 돼. 만약 k가 2라면 이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고 k가 2라면 이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식이 지금 똑같거든. k가 2일 때는.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x 만약 이렇게 되게 되면은 k가 2일 때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요거 알파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k가 만약 2라면 얘랑 얘에서 식이 같으니까 근도 같이 나올 거야. 똑같은 근이 나올 거예요. 맞지? 근데 얘 중근 같니? 아니면은 실근 같는지 허근 같는지 판별식 가지고 따져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한번 써볼게. b제곱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 지금. b제곱 4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2야. 그럼 플러스 2가 되면서 여기에서 판별식의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와요. 알파랑 베타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와. 그럼 밑에서도 식이 같으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서 이때는 공통근이 알파랑 베타 식이 같으니까 겹친다고. 하나만 공통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둘 다 겹쳐요. 그럼 k가 2일 때는 됩니까? 안 됩니까? k가 2일 때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k가 2일 때는 이렇게 삭제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은 알파가 방정식의 근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어 볼게요. 알파를 집어넣어 보시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은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돼. 그러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k를 뒤로 넘길까요? 마이너스 k를 뒤로 넘겨서 우변에 k 세팅해 놓으시고 좌변에서 1에서 2를 빼주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란 소리는 여기 마찬가지로 1 집어넣어도 1 알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란 말 자체가 k가 마이너스 1이란 소리야.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위의 식이 어떻게 바뀌냐? x제곱 k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요 k 자리에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밑에 식이 x제곱 플러스 2x, k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요거 인수분해를 직접 다시 한번 해볼게. xx 2, 1 마이너스 플러스 주니까 요때는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이랑 2 두 개가 나와요. 마이너스 1, 2. 밑에 것도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밑에가 완전 제곱이 되면서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근이 나온다고. 그럼 위의 방정식이랑 요 위의 방정식이랑 밑에 방정식이 이렇게 겹치는 근이 하나만 있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로 확정을 지어주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요 논리 구조를 따져 가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 제대로 안 잡혔으면 나중에 오답도 많이 나올 뿐더러 좀 심화되는 문제에서 계속 미스가 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공통근이랑 요 활용 파트를 조금 어려워하시니까 좀 선생님이 남은 시간 동안 어차피 숙제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몇 문제 좀 도와줄게요. 요 181페이지 확인 체크 문제 한번 383번부터 384번, 385번 한번 풀어보세요. 쌤이 좀 도와줄게요. 383번부터 볼게요. 앞으로 x 플러스 y 이거 합이고요. x 곱하기 y 이건 곱이야. 합과 곱을 xy에 대한 합과 xy에 대한 곱을 가르쳐주는 이 연립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항상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요 x를 알파,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 2a 플러스 1이고 두 근의 곱이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곱이 a제곱 플러스 1인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2차 방정식의 식을 x제곱, 얘가 합이니까 합, 부호 바꾸고 x, 2a 플러스 1x, 그리고 뒤에 곱을 a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꾸며주시면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x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건 두 근의 합, 얘는 두 근의 곱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근데 요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란 소리는 요 알파도 베타도 요 알파도 베타도 결국에 실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X의 개수를 제곱한 2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1이고 C가 A제곱 플러스 1이니까 A제곱 플러스 1이 실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허근만 안 가지면 돼요. 음수만 아니면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를 풀어주시면 어떤 A의 범위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 풀어서 범위 구해주시면 될 거고요. 38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이상의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뭐 5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73, 뭐 요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73이래요. 10의 자리 숫자를 선생님이 x라고 가정하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가정했을 때 요 10의 자리 숫자의 제곱과 1의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73이라고 줬고요.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이 121이래요. 자, 그러면 원래 이거 놀래라. 자, xy라는 요 숫자가 있었는데 얘가 10의 자리니까 얘는 10x 플러스 1의 자리가 y니까 y 이렇게 가정하시고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yx라는 수는 뭐가 되냐면은 10y 플러스 x가 될 거예요. 자, 근데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y인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73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식은 밑에다 적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73이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의 합은 121이래요. 그러니까 즉 얘랑 두 개 더한 게 121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10x 플러스 y 플러스 10y 플러스 x가 121이래요. 121. 그러면은 11x, x가 이렇게 더해지고 y가 이렇게 더해지니까
11x 플러스 11y 11 빼주면서 x 플러스 y가 121이란 소리야. 여기까지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그럼 x랑 y가 각각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만 식을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필기에 놓으시고 이따 문제 풀 때 참고를 하세요. 자, 마지막 385번도 힌트만 좀 드리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인 마름모의 두 대각선의 길이의 차가 4루트 5라고 했어요. 한 변의 길이가 10인 마름모 한번 구해볼게요. 마름모는 변의 길이가 다 같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요. 뭐 요렇게 생긴 마름모가 되겠죠. 요렇게 생겨서 한 변의 길이가 10, 그러니까 요 길이도 10, 요 길이도 10, 요 길이도 10, 요 길이도 10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마름모의 특징은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납니다. 대각선끼리 이렇게 90도 수직으로 만나는 상황이야. 우리 그림을 하나 좀 그려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10이라고 이렇게 잡아주고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자,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힌트를 줘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식만 좀 꾸며드릴게요. 선생님은 대각선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만큼을 선생님이 x라고 잡을게요. 그럼 요만큼도 다시 x가 되겠죠. 그럼 요만큼을 선생님이 y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럼 피타를 여기서 쓸 수가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어차피 여기 90도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의 제곱 100이 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0이다. 요거 하나 세팅할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로 두 대각선의 길이의 차가 4루트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림상 y가 x보다 크다라고 가정할게요. y가 x보다 크다. 그러면 2y에서 2x를 뺀 2y 마이너스 2x가 대각선의 길이의 차이가 되겠지. 4루트 5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y가 x보다 큰 거를 답으로 내주신 다음에 두 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라스트 387번 볼게요. 387번. 한 번만 더 연습시켜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라고 했어. 오직 하나의 공통근. 그 말은 요 새끼가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는 요 새끼도 x-알파 곱하기 x-감마는 0꼴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어쨌든 그때 겹치는 공통근을 알파라고 가정을 해놓고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시고 요 x에다가도 알파를 집어넣으셔서 알파 제곱 플러스 4m 알파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이라는 식 하나랑 여기에 알파 집어넣으셔서 알파 제곱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두 개씩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한쪽에서 한쪽을 빼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거의 대부분 다 풀려요. 한쪽에서 한쪽을 뺄게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주면 날라가죠. 얘에서 얘 빼주면은 3m 알파가 되고요. 얘에서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3m이 되고요. 빼주니까 또 날라가네요. 이건 더 쉽네요. 는 0. 자연스럽게 여기서 그러면은 3m이라는 공통인수를 끄집어낼 수가 있으니까 3m 빼주면 알파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될 거고,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m이 0일 수도 있고 알파가 1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m이 0일 때 또는 알파가 1일 때 두 개를 역으로 이제 가정하셔서 두 개를 세팅해 놓고 모순이 없는지, m자리에 0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겹치는 게 하나만 있는지, 알파가 1일 때 다시 m을 구하셔서 겹치는 게 이렇게 하나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m이 0일 때와 알파가 1이 되도록 하는 m값, 요거 둘 중에 답을 택해 주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답이 나와요. 90% 이상은.
시간 없을 때 요걸로 이렇게 직 찍고 넘어가면 돼요. 문제를 억지로 꾸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좀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네. 조금만 쉬었다가 저기 담당 선생님 배정해 줄 테니까 중간에 모르는 건 질문하시고 오늘 테스트 고친 거 다 고치시고 가셔야 돼.